네, 잘 쉬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3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수업해서 좀 그렇죠? 그래도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담자의 또 조력 수단으로는 뭐 전화 상담, 서신 상담, 사이버 상담,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독서 치료, 원예 치료, 사이코드라마, 이야기 치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다 배우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뭐 미술 치료는 뭐 배우게 되고요. 요즘 음악 치료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죠. 독서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죠. 실제로 뉴욕에서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 강좌 이래가지고 꽤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놀이 치료, 마찬가지고요. 원예 치료 같은 경우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과정, 이제 세 번째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술에서 상담 과정. 이거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다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과정의 첫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느냐. 먼저 신뢰를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신뢰를 형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문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도 안내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안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상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상담의 과정입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단계가 있고 상담 계획 세우기가 있고 상담 과정을 평가하기가 있고 효율성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단계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곳에서도 상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상담 과정을 또 평가해야 됩니다. 잘 되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효율성도 검증해야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종결 단계가 있는데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 과정을 해야 되고요. 종료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종료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담을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상담을 종료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과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신뢰 형성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상담 목표를 정하고 중기 단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얼마만큼 상담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 다음 종결 단계에서는 종료 시기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이 상담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의 과정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대화 기술인데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배우시게 되겠지만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심 기울이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딴짓하고 있다던가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인다던가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하러 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담에 경청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듣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듣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아이들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나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나 말을 안 들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경청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가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하고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하고 내가 관심도 없는 이야기하고 그냥 막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쉽지 않아요.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또 무엇인가 하면 장단 맞추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공감해 주기 이런 거죠. 공감해 주기. 그래요?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장단을 맞춰야 됩니다. 듣는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겹겠죠. 지겨울 뿐더러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에 있어서 공감해 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에 공감해 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료화, clarification, 명료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가 말은 막
말은 막 하는데 지금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에 대하여 상담사는 딱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이러한 문제이군요 라고 명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문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료화 시켜줄 줄 모르면 그거는 뭐 예, 명료화가 안 되면 그건 상담하면 안 되죠. 상담사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그 사람 문제가 뭔지를 명료화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재진술해 줘야 됩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라고 재진술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라고 그것에 대해서 재진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영, 리플렉션 그것을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저 되돌려준다. 그리고 요약한다. 서머라이즈. 지금 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체화해줘야 된다. 그리고 직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confrontation, 직면. 여러분,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진술, 명료화, 반영, 요약 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구체화 시켜줘야 되고요. 구체화 시켜줬으면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방. 자기 개방에서 상담자가 먼저 내담자에게 자기를 개방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 뭐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병원에 간 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당신 뭐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저 요즘 배가 아파서 자꾸 배가 너무 아픕니다. 머리 아프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팔이 아프면 팔이 어디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신이 아픈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맞혀봐. 그런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알아맞혀봐. 그런다고. 네가 알아맞혀봐. 내가 어디가 아픈지 네가 알아맞혀봐. 이런다고요. 그리고 사실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문 상담사는 내담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상담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문 상담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굉장히 자기 폐쇄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방으로 바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 때로는 침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다. 상담의 대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 다 이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 상담을 배워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담자의 자질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에도 분명히 자질이 필요하겠죠. 뭐 인간적 자질은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상담자가 어떤 인간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는 상담 관계 형성 및 내담자의 변화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인간적 자질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 관심이 없다. 그럼 상담하면 안 됩니다. 상담 심리는요, 심리 상담은요, 전형적인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숙한 적응 상태. 어떤 것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정 인식 및 수용 능력. 공감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에 대한 편안함. 대화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사실 상담 기술은 대부분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화의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대화의 기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당연히 대화에 대한 편안함. 내담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시킬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관계를 깨지 않고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담사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적인 태도. 자기 성찰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이 상담자의 자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 원숙한 적응 상태, 감정 인식 및 수용 능력, 대화에 대한 편안함,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자기 성찰적 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도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전문 상담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담자에게 전문적 자질이 필요한데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간적 자질 이상의 전문적 자질이 요구된다. 자, 방금 살펴본 인간적 자질이었고 이제 전문적 자질은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건 이제 배우게 되겠죠. 상담 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담자의 이상 행동이나 심리적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내담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상담 및 치료 방법의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적 및 성장 촉진적 상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상담 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담자 이상 행동이나 문제의 원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쌓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방법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 증상들에 알맞은 상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뭐 정신분석 상담부터 여러 상담에 대한 상담 방법에 대하여 배우시게 될 겁니다. 상담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담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실습 훈련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경험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격에 대한 이해,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개인의 진단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 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 상담 실습, 연구 방법과 통계적 기술, 상담자로서의 책임과 윤리 강령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상담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험이 많은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거는 뭐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것 또한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온라인상의 어떤 많은 것들 자료들을 통해서 네, 뭐 간접 경험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비대면 수업에. 자, 자질 중에 상담자의 윤리가 있는데, 상담자의 윤리는 상담자를 보호하고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 그리고 유능성, 그리고 내담자와의 전문적 관계성 유지. 사실 이게 다음에 다루게 될지 안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담사와 내담자가 라포 형성이 되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성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TV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깊은 라포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잘못된 것으로 발전하기 쉬워요. 상담사와 내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또 어떤 전문적 내담자와 상담자가 간의 어떤 전문성 관계성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친해져서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 안 되고 딱 그 관계 이 중용에도 정말 그래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밀보장 위반, 상담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초과, 상담 업무 태만, 자신 모르는 전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 내담자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 내담자를 하여금 의존적이 되게끔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거. 네. 내담자의 성적인 행동, 이중관계와 같은 개인적 관심을 위한 마찰, 의심스러운 금전 처리 방식, 부적절한 홍보,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흔하게.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내담자의 성적인 행동하더라도 정말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상담자의 윤리, 상담자의 자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상담자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면 그냥 오리엔테이션하고 마칠 텐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시간 다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프로이드부터 이제 각 사람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